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의 유소년 시스템과 지도자 문화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축구 지도자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말하며 특히 유소년 축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손흥정 씨는 유소년 축구에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개입과 지도자들의 권한 남용이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돈 주는 게 갑이라 는 인식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도자들이 어린 선수들을 너무 빨리 성과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기본기를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판의 늙은이를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과도하게 경기 위주의 훈련을 하다 보니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손흥정 씨는 한국 축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소년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5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성인 대표팀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유소년 육성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축구계 내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꽁치 꼬리 꽁치가 무는 상황이라며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선수들을 빼가는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한국 축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흥정 씨의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아들인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만큼 그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강압적인 훈련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최근 손흥정 씨와 그의 아들 손흥민의 형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스포츠계 전반의 폭력 문화와 지도자 선수 관계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편에서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엄격한 훈련이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낸다는 시각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체벌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축구계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교육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육계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과도한 체벌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권이 무너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손흥정 씨의 사례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강압적인 훈련 방식이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일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과정의 윤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스포츠계에서는 경쟁과 성과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폭로 문화와 여론 재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 보도와 대중의 반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폭력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동안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한 손흥정 씨의 공로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 스포츠계 전반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한국 사회가 교육과 훈련, 성과와 과정, 권위와 인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계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문화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보다 성숙한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스포츠 선수 육성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훈련 강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수의 인권과 존엄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소년 선수들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과도한 훈련이나 압박은 선수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도 그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스포츠계의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도자의 말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문화 속에서는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스포츠계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계 내부의 소통 구조를 개선하고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수, 지도자, 학부모,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나은 훈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스포츠 선수들의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일깨워줍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선수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선수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전체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행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윤리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손흥정 씨를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스포츠계와 사회 전반의 많은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윤리적인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 스포츠의 진정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